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까지 말입니다. 여러 심리학 책과 자기 개발서를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마음에 상처를 입고 하는 일까지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진행되어 어려운 공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과 불운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내 인생 후반전 일이 술술 잘 풀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가까이 두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사람 때문에 힘들고 친구 때문에 힘들고 가족들, 지인들 때문에 인생 내리막을 떠나 막장까지 가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의 유형 5가지 중 그 첫 번째,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심리학 교수는 폭력이나 범죄는 자아가 위협당한 결과로 발생하며 남에게 무시당해서 자아가 상처 입었다고 느낀 사람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폭력적이 된다고 논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자신에 대한 긍지가 높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조금만 무시당해도 버럭 화를 잘 냅니다. 주위에서 보면 정말 사소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갑자기 분노하며 화를 내는 사람 때문에 황당한 경험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입니다. 4명이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동벨이 울리자 친구 한 명이 커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커피를 내가 아닌 옆 친구에게 먼저 줬다고 버럭 화를 냅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이 센 편인가요? 세지 않은 편인가요? 우리 모두는 자존감이 있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은 조금 전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언제 감정이 폭발할지 몰라서 다들 불안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을 안 시켜도 문제고 일을 시켜도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아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나마 상사들에게는 고분고분하지만 동기나 부하 직원에게는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지시하고 잔소리합니다. 또 자기 같은 부하 직원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만큼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나는 능력이 있어, 내 말이 옳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한 말에 반론을 내거나 반박을 하면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순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주위에 만나는 지인들 중 만날 때마다 의견 충돌이 있거나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만났는데 자기 의견에 맞지 않는 말을 했다고 따지고 화를 내서 스트레스만 2배 더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충돌이 될 때 우리들은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수용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의 인격이 공격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상대하기 힘듭니다. 만날 때마다 언제 욱하는 성질이 올라올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당사자도 세상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세도 너무 센 사람은 남에게 절대로 굽히지 않고 상대방이 잘 대해주어야만 유지가 되는 알량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저처럼 겸손한 사람이나 인격을 갖춘 사람, 아량이 넓은 사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처럼 적당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때론 상대를 존중하고 배울 것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개 숙여 배울 줄 알고 이 일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아량이 넓고 더 능력 있게 보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고가 부족하고 자존심만 너무 센 사람과 같이 일하면 많은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대의 감정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물론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모습을 알아채기 힘듭니다. 그 사람들도 이런 일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멀리 떠나간 경험이 있어서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조금 편해졌다고 생각하면 본성을 드러냅니다. 사람 절대 쉽게 안 변합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거나 손절해야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평소에 말도 너무 잘 통하고 코드도 220V로 잘 맞아서 받아주고 이해해줬다가는 내 주위 사람들도 내 친구 기현이 때문에 나까지 왕따시킬 것입니다. 2번째, 어두운 사람.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몇몇 사람들과는 인연이 되어 함께 소통하며 지냅니다. 하지만 뭘 해도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 항상 몸이 아픈 사람, 기분이 우울한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심리학 저서를 보면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발산하는 어두침침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 만날 때마다 연예인 이야기와 친구 뒷담화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알다시피 친구는 끼리끼리 놉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거나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면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기현이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께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루, 이틀, 사흘, 한동안 들어줬더니 나까지 기분이 다운됩니다.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옆 사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덩달아 떨립니다. 준비해간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면접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일생일대의 중대사도 옆 사람의 불안한 모습에 망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물론 어려운 처지에 놓인 내 친구 기현이에게 잠깐의 위로나 응원은 인간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현이의 그 어두운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굳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해 더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행은 절대 혼자 오는 법이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꼭 다른 나쁜 일이 함께 따라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입니다. 승승장구하던 기현이의 사업이 회사 재정 위기로 부도가 납니다. 당장 거리로 나앉게 생기다 보니 아플 때 대비해서 들어왔던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합니다. 15년 넘게 넣었던 보험을 일주일 전에 해약을 해버렸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불행은 크던 작던 경계를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미연에 막고 혹시 오더라도 빨리 내쫓아야 합니다.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많은 재난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착한 천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3층에 악마가 있지만 재난의 근원이 되는 악마를 판도라의 상자 안에 가둬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힘들어하는 기현이와 계속 관계를 맺고 시간을 가졌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현이가 술에 취해 내 마음속 지하 3층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자기 상자인 줄 알고 열어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운한 사람을 피하고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판도라의 상자 안에 악마가 깨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빨리 알아차리고 참을성 있게 악마가 1층까지 올라오기 전에 잘 타이르고 구슬려서 다시 지하 3층으로 데리고 가 다시 상자 안에 넣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미연에 예방하려면 기현이를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라면 위로라도 해줄 수 있지만 더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이는데 이야기를 할수록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웃으면서 투덜대고 부정적이라 어떤 사람인지 헷갈립니다. 정신 차려보니 나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사람이란 본래 나쁜 것은 자극적이고 흥미롭고 착한 것은 좋은 건 알겠지만 피곤하고 예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부정적인 감정에 금방 전염되고 시간을 빼앗고 여기에 불운까지 불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다니던 기현이가 반 친구를 이유 없이 때렸습니다. 맞은 아이가 눈이 멍이 들었습니다. 그때 맞은 사람이 저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끝에 학교 폭력방지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기현이와 기현이 부모님에게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폭력적인 기현이의 부모님도 폭력적일 수 있고 사과받으려다 결국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들이 와서 진상조사 후 알고 보니 기현이는 이미 한 번 신고를 받아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아이들은 심리 전문가와 가정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 이렇게 주위 사람 모두 약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핌을 해줘야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현이의 부모님은 폭력적이었고 기현이는 학교에서 매일 사고만 치니 선생님도 지치고 친구들은 폭력적인 기현이를 멀리합니다. 그렇게 기현이는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나는 에너지가 좋은 사람이라서 어두운 친구를 꼭 밝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어둠에 물들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 무례한 사람, 매너 없는 사람, 남의 험담을 잘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존심 상하거나 옛서 쌓아온 내 명성까지 모두 다 잃을 수 있어 꼭 경계를 해야 합니다. 친구나 지인, 직장 동료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눈치껏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요령껏 잘 피해 다녀야 합니다. 너무 대놓고 그 사람을 피하면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람의 타겟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술자리에서 술안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기현이처럼 그냥 그렇게 성장해서 본인의 언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걸 알면서도 과거의 정 때문에 인연을 끊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연을 끊지 못한다는 대목에서 뜨끔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알긴 알지만 기현이와 인연을 끊지 못하고 있는 저 같은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멀리 살면 그나마 괜찮지만 가까이에 살고 오고 가며 만나는 사이라면 끊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지 않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해 자신을 함부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거나 상대방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만들면 됩니다. 매너 없고 어리석은 사람과는 애초에 가까이 하지 말고 대화를 하더라도 깊은 이야기는 피해야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위험해지지만 그들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더 큰 위험에 빠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심보가 고약한 사람. TV 드라마에서 보면 착한 주인공 옆에는 사악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인공을 괴롭힙니다. 주인공은 착하고 남을 잘 배려하고 이해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나고 자격지심 때문에 또 괴롭힙니다. 그 친구는 고집불통입니다. 항상 무법자처럼 행동하고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인간관계에서도 편가르기를 해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어제 과음을 해서 해장하기 위해서 국밥을 먹자고 해도 그 친구는 끝끝내 피자를 먹자고 하고 결국 느끼한 피자를 먹습니다.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만 하면서 타인의 마음이나 불편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도 아무 죄책감 없이 합니다. 자기 생각을 마치 당연한 정의라고 규정짓고 제시하며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정의는 그냥 본인 편한 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면 그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불편한 관계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가까이 있으면서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런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하고는 엮이지 않는 것이 좋고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바라기만 하는 사람.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도와달라고 해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거나 허풍만 떨며 도와주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본인은 더 큰 도움을 아무렇지 않게 요청합니다. 전혀 미안한 기색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약 조금 도와주기라도 했다면 세상 모든 생색은 다 내면서 많은 보답을 요구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 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으면서 본인은 주말에 생긴 비상근무에 애인하고 여행 가기로 했다며 근무를 바꿔달라고 애교를 부립니다. 하지만 저도 그날 일이 있어서 미안해, 일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너는 진짜 내가 힘들다는데 그러기야? 진짜 매정하다 얘, 이럽니다.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니 이미 사람들에게 나는 영숙 힘들 때 도와줬는데 영숙이는 듣는 척도 안 하는 거 있지? 정말 이라고 하며 내 험담을 이미 끝낸 상황입니다. 그 도와줬던 일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게 잠깐 잡아줬던 일인데 그렇게 생색을 냅니다. 그리고 본인은 엄청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정말 기도 안 찹니다. 집안일 때문에 고민 상담을 했는데 보답을 하라며 이번 달 할당량을 못 채워서 그러는데 보험 좀 들어주라
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밥도 내가 사고 커피도 내가 샀는데 잠깐 답답한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은혜를 갚으라고 합니다. 이런 도움을 이렇게 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준 작은 도움을 큰 것으로 받아내겠다며 마치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같이 느껴집니다. 또 한 번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거나 정말 쥐꼬리만큼 들어주고 코끼리를 내놓으라는 사람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특별한 근거도 없으면서 특권의식을 갖고 있어서 나에게 이 정도 일은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본인이 남에게 해준 것을 과대평가하고 남의 도움은 철저하게 과소평가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것은 별로 고마워하지 않으며 자신이 도움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요구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마음은 본인만의 정의로 자리 잡아서 본인의 비합리적인 행동에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데 쳐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중한 몸, 시간, 돈까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기만 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얻으려고 사랑받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칭찬에 춤출 필요도 없고 비난한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 종교가 있듯이 예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내가 잘하고 베풀고 좋은 마음을 갖고 상대를 대한다고 해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깨우친다면 이런 사람들의 비난에도 그냥 씩 웃으며 덤덤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주위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되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며 분석해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할 말은 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면 관계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이 둔다면 우리의 영혼까지 피폐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유형의 사람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핸드폰을 잠시 열어서 통화 목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자주 연락하는 사람의 이름을 A4 용지에 적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읊어드릴 테니 내 친구가 내 지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10점, 아니라면 0점으로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고집불통이거나 자존심이 너무 세지는 않은지 매일 꿀꿀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남의 험담만 하고 어두운 사람은 아닌지, 매너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 심보가 고약해도 너무 고약한 사람은 아닌지, 남에게 주는 것이 없이 바라는 사람만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느낀 감정으로 점수를 주고 평균 7점이 넘어간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못된 마음에 주위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락하고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술 한잔 하자며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연락하고 끊임없이 노크를 할 것입니다. 정말 집요할 정도로 말입니다.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본인이 속해 있다면 못된 심보 당장 고쳐야 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결국 그 화는 본인에게 배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게 인생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좋은 생각하고 살아가기에도 짧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은 이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절대 가지 마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